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4주차 금요 테스트에서 진행했었던 문제 오늘은 8번부터 14번까지 7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사 결정론부터 시작합니다. 8번이에요. 자,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아예 무의사 결정으로 일관한다고 했죠.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회피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고요.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가능하면 정책 문제화 하지 않고 억압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 이익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를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X가 되죠. 정치체제 내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고요.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하위 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 네, 정책 네트워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위 정부 모형은 정부 관료와 선출직 의원과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통한 동맹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아니요. 폐쇄적이지도 않고요.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지속적이기도 않습니다. 임시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2번은 X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입니다. 아니요. 상대적으로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인 게 정책 공동체의 특징이죠. 주로 2번과 3번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개의 선지는 지금 두 개를 스위치해주면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정책 공동체의 행위자는 불안정, 유동적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3번도 이슈 네트워크, 4번도 이슈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X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고요.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하위 정부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의 특징이 좀 더 세 개가 모두 다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우리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 얘기했죠. 콕과 엘더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의제 결정 과정,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체제 의제가 실제 구성원들의 의제, 대중의 의제, 제도 의제가 바로 정부의 의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책 의제의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로 설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 중에 가정 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분석하는 기법이죠.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전에 건의되었던 정책부터 가설을 통해 분석합니다. 가장 확장적이고 넓게 정책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해도 문제를 잘못 인지해서 채택했다면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3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와 과정이 없죠. 행정 PR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의제와의 과정을 거치는 동원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문제는 우리 풀어봤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다면 의제 채택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자,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가 낮다면 사람들이 n분의 1 되어서 정책 의제 채택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없고요. 선례가 있거나 아니면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되게 크고 그리고 그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의제 채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이런 것들을 띠게 되고요.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문제가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종 오류입니다.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들이 주도해서 정책 의제화를 한다면 이거는 동원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접근형일 수도 있습니다.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한다면 외부의 이익 집단들이 정부에게 정책 문제를 강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허쉬만은 이 강요된 정책 문제, 바로 외부 주도형에 대해서 사용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이건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4번입니다.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공감하는 문제, 이미 사회적 대중이 정부에게 의제화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체제 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번, 그래서 틀린 선지는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볼까요? 킹던의 정책창 모형, 너무 중요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책 과정 중에서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모형이고요. 맞습니다. 정치의 흐름은 정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 혹은 행정부, 의회나 인적자원 교체들, 이익 집단들의 로비, 그다음 압력 활동, 이러한 것들의 요소들이 다 현재 정치적 흐름의 구성 요소들이 되고요.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의 흐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들의 흐름이 상호 의존적인 경로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이 상호 의존적 흐름에 대한 내용을 틀린 걸로 보셔야 합니다. 상호 의존적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의존하지 않는 완전 독립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우연하게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전문가와 분석가들로 구성이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미 제한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다른 사람의 의견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승 기법의 사용을 오히려 장려하게 됩니다. 자꾸 손으로 제가 얘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고요. 일반적인 델파이들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합니다. 자, 지명 반론자 기법은 두 집단이 나누어서 토론하죠. 일부러 특정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명목 집단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 방안 구상하고 그에 대한 제한적 집단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 명목 집단 기법이 가장 제한된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선지예요. 자, 14번에 정답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굿모닝 인정학 모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나머지 문제들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